자, 이번 순서는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듣는 그 브리핑 순서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오현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저희 권재은 아나운서가 쭉 리포팅 소개해 줬는데 슈프리마 네, 맞습니다. 본인이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아침 날짜로. 따끈따끈하게. 네, 쓴 사람을 바로 지금 저희는 실시간으로 불렀습니다. 자, 슈프리마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이죠? 슈프리마는 사실 뭐 많이들 올해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많이들 아셨던 추억의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 바이오 인식 및 최근에 출입 통제 관련 이제 보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과거에 조금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거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의 탑재 여부, 이제 퀄컴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슈프리마가 납품을 하는데 관련해서 뭐 저희 뭐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제 확장성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었다가 네. 그런 부분에서의 관심이 좀 줄어들었었고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전방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사실 전체 이 매출의 비중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관련된 지문 인식 모듈은 20%가 채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은 이 출입 통제 관련된 장치 제품들인데 도어락 같은 데인가요? 도어락이라기보다는 저희 뭐 지문 찍거나 아니면 저희 그 회사 같은 거 출근할 때 이제 건물에서 카드 찍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네네. 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솔루션부터 이제 단말기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슈프리마에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노트북이라고 일명 칭해지는 네. 휴대용 그 타블렛 같은 데도 지문으로 이렇게 보안을 해제하는 그것도 슈프리마 쪽. 네네, 슈프리마가 아마 많은 그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해서도 납품되는 태블릿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뭐 이익률도 괜찮고 저희 뭐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잘 나왔는데 수치적으로는 뭐 매출액은 이제 250억에 영업이익이 한 63억 나왔어요. 네. 사실 1분기에 이익률이 다소 좀 떨어지면서 이익률 개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했었던 점은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방 시장 안 좋지만서도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이런 출입 통제나 보안 관련된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영향 없이도 꾸준하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더구나 슈프리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쪽 시장 내에서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그 내에서의 이제 입지도 좀 잘 다져가고 있는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북미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 뭐 중국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경쟁 업체들이 물러났고 네. 그리고 북미 시장 내에서 이제 크게 사업하고 있던 부분도 원자재 이슈나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미숙으로 인해서 그 MS 부분을 슈프리마한테 많이 좀 뺏기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슈프리마가 잘 대응을 하면서 좀 빠르게 MS를 가져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상반기 물론 이제 분기 보고서나 이제 반기 보고서 나와 보면은 더 정확히 알겠지만 북미 쪽 관련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매출 성장이 일어난 걸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2분기 실적을 이끌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63억 원, 연율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30% 이상이네요. 근데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는 네. 500%? 네, 갑자기 급증이 있군요.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확 늘어난 것 같고 네. 신제품 출시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 이것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 대부분 뭐 회사도 그렇고 여러 보안 시스템 뭐 최근에는 뭐 데이터 센터향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희 뭐 S1 통해서 독점 슈프리마가 공급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지문 찍거나 카드 찍는 걸 이제 슈프리마가 담당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봤던 그 제품들이 한 벌써 출시한 지 한 8년이 가까이 되고 있고 교체 주기도 훨씬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교체 주기를 맞춰서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스테이션 3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제품 라인업이 있지만 가장 좀 통합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도 이렇게 신제품 나왔을 때 신제품 효과로 상당히 이제 수주 호조세를 보였던 걸 감안하면은 최근에 이런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빠르게 좀 실적 성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슈프리마를 직접 한번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말씀하신 중간 여기도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 수준이고 네, 이익은 맞습니다. 잘 나오는데 자본금이 35억. 자본금 작은 회사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고 요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BH를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실적을 잘 내놨어요. 네, 예상외로. 맞습니다. 그 애플과의 연관성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BH를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네. BH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네, BH도 최근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완전한 비수기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좀 씻어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뭐 그 시장 상황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게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아이폰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른 판매 호조 때문에 좀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아이폰이 그 플래그십단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수요도나 우려에도 그 수요에 대한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플래그십을 잘한다를 넘어서서 사실 잘 팔리던 북미나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중국 쪽에서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중국은 심지어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좀 침체됐었던 부분인데도 그러게요. 불구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당장의 뭐 반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게 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펙이나 이런 그 카메라 스펙이나 디자인 부분이 개선되는 14이 이제 하반기에 3분기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아이폰 14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14이니까 굉장히 있어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이미 13을 통해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놨기 때문에 여러 판매 우려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네. 최근에 뭐 조립업체들에 대한 채용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그 신제품 14 같은 경우도 상당히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폰 시리즈 애플은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그 구매력, 바잉 파워라고 하는 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네. 것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작은 기업을 하나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까 쭉 맥락을 보니까 네. 느낌적인 느낌은 보안 쪽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하나 좀.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작은 종목을 소개드리자면은 라온테크 라온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업체에 대비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보안이 아니면 라운 시큐어하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름들이 비슷해서 요즘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포인트 잘못 짚었는데 라온테크. 네네. 라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뭐 크게 보면 보안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진공 관련된 이제 로봇 세대에 좀 오늘 로봇이 또 이슈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다관절. 네네. 이쪽에서는 워낙에 기술력이 좋고요. 특히나 가장 미세한 그 기술력을 보여야 되는 부분인 진공 공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앞으로 갈수록 좀 더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오늘도 사실 로봇이 좀 부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로 뭐 삼성 그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진공 공정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그 기술적인 그 난이도를 있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좀 계속된 주목이 될 거라 보고 있고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아무래도 여태 동안은 뭐 역사적으로는 뭐 1분기, 4분기가 좋았고 2, 3분기가 좀 슬로우했었는데 물론 이제 원자재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가 좀 이익률은 조금 다소 둔화됐지만 외형적인 부분도 전 분기 대비 성장하면서 이러한 시장 침투를 기대 이상으로 시장 전망치 대비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관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로는 7축, 몇 축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네네. 얼핏 들은 기억에는 7축 다관절. 네, 맞습니다. 관절이 많을수록 이게 과용 범위가 좀 넓은 거니까. 네, 뭐 축도 다양하면 여러 곳을 커버를 할 수 있고, 개인 그 인디비주얼 컨트롤이라고 해서 4개의 암 로봇 팔이 개별적으로 제어가 되거든요. 이 기술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핵심 기술이라
이러한 핵심 기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 계측. 네네, 맞습니다. 재밌어요. 그 전시회 가보면. 라운테크 주목할 만한 성장 포인트하고 경쟁력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인디비주얼 컨트롤되는 심지어 4개 그 암이 그 개별적으로 제어가 된다는 거는 지금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는 거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거든요. 네. 이러한 그 웨이퍼 이송 관련 진공 로봇 관련에 한해서 4개 암이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은 글로벌리하게 3개 업체밖에 안 되고요. 최근에 라운테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는 기존의 1위 업체인 미국의 브룩스의 진공 로봇을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동사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장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방 산업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 축소나 이런 우려와는 상대적으로 상관없이 고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밸류에이션을 고밸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올해의 실적 전망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궤적은 어떻게 추적이 됩니까? 사실 외형적인 부분도 뭐 실적 그 규모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올해 일단은 작년에 이제 370억, 369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600억대 중반 이상 매출액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때는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익 체력도 과거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그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낙대 그래프가 확 섰네요.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온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